네, 반갑습니다. TAT 2급 이론편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2022년도 TAT 2급 시험에 달라진 점, 그리고 이 시험에 관련된 특징들을 같이 살펴보는 시간이고요. 자, 이번 시간의 목표는 자격증의 시험 범위, 그리고 과목별 학습 범위를 좀 비교하면서 제가 강의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TAT 2급 자격증은 시험 일정은 AT 자격증 홈페이지로 들어가셔서 여러분이 이제 매번 시험 일정을 참고하시는데요. 자, 올해 2022년도에 시험 일정이 전면적으로 많이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보는 걸 이제 대면 시험이라고 부르는데 대면 시험에서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면적으로 바뀌게 되었고요. 이와 관련된 내용들을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는 자, 시험이라는 게 이제 회계 이론 부분 중요하고요. 그 이론이 어느 정도가 이해된 상태에서 실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건데 실무 프로그램의 명칭은 더 좋은 스마트 A, I 플러스 버전입니다. 여러분이 대부분 이제 회계와 관련된 또 세무와 관련된 자격증을 취득할 때 더 좋은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자격증을 조금 선호하죠. 왜냐하면 더 좋은 프로그램을 실무에서 실제로 실무 현장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더전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이 AT 자격증이 조금 더 이제 아무래도 이와 관련해서 공부하는 이유가 대부분 뭘까요? 자격증을 취득해서 그냥 가지고 있으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대부분 이제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 취업하려고 하는 거고 취업하게 되면 대부분의 기업 현장에서는 더전 프로그램을 많이 활용하니까 AT 자격증이 그런 의미에서 좀 큰 의미를 가져요. 그래서 이론은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을 객관식으로 문제를 푸는 거고요. 나머지 실기는 그 내용들을 토대로 전표를 입력하거나 부가세 신고서를 작성하거나 TAT 시험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가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을 실제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실기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활용 점수를 가지고 있어요. 그 전체 점수가 이론편에서 30점 차지하고요. 점수 100점이요. 실기에서 70점 100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 100점 만점이고요. 그 중에 여러분의 합격 점수는 70점 이상일 때 합격이 돼요. 전체 시험은 1시간 반 동안 시험 봅니다. 프로그램은 더존 프로그램으로 이제 활용하는 시험이고요. 자, 근데 여기서 몇 가지 좀 달라진 점들이 있어서 한 개씩 좀 볼게요. 자, 첫 번째는 시험 일정인데요. 시험 일정이 대부분 이제 두 달에 한 번꼴로 시험을 봤는데 이제 매달 한 번, 매월 시험을 보도록 조금 바뀌었어요. 자,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조금 보겠습니다. 자, 홈페이지에 제가 들어와 있고요. 자, 아래쪽 넘어가면 22년도 시험 일정이 여러분에게 공개되어 있는데, 자, 51회, 52회, 53회까지는 두 달에 한 번이에요. 2월에 한 번, 4월에 한 번, 6월에 한 번이고요. 자, 54회부터는 8, 9, 10, 11, 12 매월 시험 봅니다. 자, 그 다음에 자, 8월부터 시험이 바뀌는 거는 매월 시험 보고요. 그리고 두 번째가 자, 시험을 보는 방식이 대면은 시험장에 가서 시험 보는 거고요. 비대면은 여러분 집에서 혼자 보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 왜 캠이 있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캠을 통해서 여러분이 시험 보는 화면이 시험 감독관에게 실시간으로 전송이 되는 거고요. 자, 그래서 비대면 시험은 현재 AT 자격 시험이 최초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래서 AT 자격증은 이제 비대면 시험으로 전면적으로 전환을 하는데 6월까지는 대면 시험도 가능하고 비대면도 가능해요. 그러다가 자 8월 시험부터는 전면적으로 모두 다 비대면으로 시험이 전환됩니다. 그러니까 시험장 가서 시험을 보는 게 이제 없어지는 거죠. 여러분 집에서 여러분의 컴퓨터를 통해서 핸드폰과 컴퓨터가 있어야 될 거고요. 컴퓨터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이 OS가 어떤 형태로 잘 구성이 되는지, 뭐 중간에 약간 컴퓨터 사양이 좀 안 좋으면 시험을 보는 게 약간의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테스트를 조금 해야 되고요. 그런 부분들이 조금 컴퓨터를 활용하는 게 좀 불편하다. 그러면 비대면 시험이 조금 어렵고, 그게 뭐 꽤 괜찮다. 그러면 시험장에 안 가고 집에서 뭐 파자마 바람으로 이제 시험을 보는 거니까 훨씬 더 여러분 편해질 수는 있겠죠. 자, 그래서 시험을 보는 방식이 좀 달라졌다는 거. 그게 이제 큰 하나의 특징이고요. 자, 두 번째는 대면 시험에서 비대면 시험으로 바뀌면서 문제를 출제하는 방식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래서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 부분도 조금 설명을 좀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됐을 때 내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는 아래 공지사항에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를 제가 다 설명드릴 수는 없고요. 여러분 보시면서 비대면 시험은 어쨌거나 시험을 주관하는 주관처에서 여러분이 공지하는 내용들이니까 참고하셔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시험 일정이 달라졌다는 것을 설명을 좀 드렸고요. 전체 시험 시간은 1시간 반, 90분 동안 시험 보는 건 동일해요. 자, 그런데 예전에는 객관식 문제가 15문항이었고요. 한 문항당 2점씩이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점수가 30점이었고요. 실기는 실기 프로그램을 열어서 문제가 나오면 그 내용을 보고 입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입력하는 것 자체가 하나당 점수 3점, 4점 이런 식의 점수 배점을 가져갔어요. 그런데 이거는 이제 프로그램을 예전에는 USB에다가 여러분이 답을 작성해서 저장해서 감독관에게 제출하면 그 USB 안에 있는 데이터를 돌려서 입력이 제대로 됐으면 점수 배점이 채점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대면 시험이 아니라 비대면 시험으로 전환되면서 채점하는 방식에 변화가 생긴 거예요. 일단 USB가 없고요. 여러분이 입력한 내용이 바로 답안으로 전송이 돼요. 그래서 이게 입력을 점표 입력한 걸 답안으로 전송하는 게 좀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입력을 한 것 자체가 정답 처리가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다시 문제로 풀어서 그와 관련된 숫자를 여러분에게 정답 체크할 수 있게 문제가 약간의 변형이 좀 생겼습니다. 근데 제가 지금 설명드릴 때 별로 와닿지 않는 분들은 에이트라는 시험을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그러면 큰 의미가 없어요. 그냥 모르고 그냥 공부하셔도 돼요. 근데 에이트라는 시험을 본 적이 있다. 그러면 좀 달라졌구나가 탁 와닿으실 수가 있어요. 자, 다음 페이지. 자, 8월 시험부터는 모두 다 비대면 시험으로 전면적으로 전환된다는 거. 그러니까 출제하는 방식이 이론이 30점이고 실무가 70점이라고 하는 점수 100점은 유지돼요. 100점은 똑같아요. 그런데 이제 1단계, 2단계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예전에는요. 문제가 나오면 그냥 프로그램에 입력해요. 그러면 그 입력하는 거 하나하나가 점수예요. 끝입니다. 근데 바뀌어요. 조정이 돼서 입력을 하고 입력을 한 거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 입력을 한 다음에 내가 입력한 내용을 조회해서 문제가 나올 거예요. 실무를 수행했니? 내가 그럼 문제를 낼게. 그 문제를 읽어. 그리고 답을 다시 체크해야 돼. 그 예를 들어서 뭐 대손 충당금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 그럼 입력을 하셔야 돼요. 다 입력하고 나면 마지막에 문제가 나오는 거예요. 별도로. 현재 대손 충당금은 얼마가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거든요. 근데 입력에 틀렸다. 그러면 숫자를 조회했을 때 다른 금액이 조회되겠죠? 그럼 이 자체가 정답으로 마킹되는 거예요. 3점, 4점 정도 점수를 매주고요. 얘가 틀렸다는 얘기는 점표가 틀렸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이 자체를 점수로 주지 않고 풀어. 먼저 풀어. 다 입력해. 입력하면 맞게 조회되겠지. 그래서 요것으로 답안 체크를 할 수 있게 문제가 조금 다르게 변형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달라지는 것 중에 하나가 이론 문제랑 실무 문제가 이론이 원래 15문제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론 문제가 10문항으로 줄어요. 5문제가 사라집니다. 그래서 재무회계, 부가세, 소득세가 세 가지의 과목이 TAT 2급 시험 범위거든요. 과목이요. 근데 세 과목 중에 재무회계가 8문제가 나왔었는데 바뀌어서 이제 5문항으로 줄어요. 부가세가 2문항으로 줄어들고요. 소득세와 관련된 문항이 3문항으로 줄어듭니다. 소득세 문항이 훨씬 덜 줄어드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재무회계 문항에서 많이 줄어들어요. 그래서 이론편은 10문제로 줄어드는데 점수 배점은 동일해요. 3점씩. 예전에는 2점씩이었는데 문항당 3점씩이고요. 이론은 전체 30점 배점은 동일합니다. 근데 문항이 좀 준다는 거죠. 자, 그 다음 이제 실무편인데 자, 실무편은 예전에는 입력하세요. 결산하세요. 수정하세요. 뭐 부가세 신고서 만드세요. 급여 넣으세요. 연말정산 하세요. 이 자체가 문제였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해서 한 평가 문제가 13문항을 풀면 26문항이 이원에 있었어요. 그런데 조정이 되면서 어떻게 바뀌었냐면 입력하세요가 좀 줄고요. 한 문항 정도가. 그리고 수행하는 과제를 입력을 해요. 근데 이 자체가 점수가 아니라 이것을 조회해서 답을 찾아서 입력하는 게 이게 답으로 체크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다 입력했니? 다 입력했으면 내가 또 질문한다. 부가세 10문항을 질문할게. 회계정보 조회하는 거 15문항을 질문할게.
15문항을 질문할게. 전체 40문항을 질문할게. 여기서 점수가 70점 100점을 가져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약간 좀 달라진다는 게 특징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뭐 30점 100점이고 70점 100점인 건 동일한데 문제가 출제되는 방식이 좀 달라진다는 거, 이런 부분들이 조금 특징이에요. 음. 자, TAT 2급 자격증은요. 어떤 분들이 이 강의를 들어야만 하느냐, 꼭 들어야만 하느냐라고 말하기보다는 누가 듣는 것이 오히려 이 자격증을 공부할 때 조금 유리하냐. 첫 번째는 FAT 1급이라는 자격증이 있으면 되게 유리하게 이 시험 자격증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좀 어렵지가 않으실 거예요. FT 1급의 연장선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그 다음에 FT 1급 자격증이 없더라 할지라도 공부를 해봤을 때, 해봤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 있어야 돼. 이해가 되어 있어야 TAT 2급이라는 공부를 조금 더 여유 있게 그리고 어렵지 않게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제가 TAT 2급을 과목을 강의할 때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근데 그 많은 내용 중에 FAT 1급이라는 내용이 이 안에 엄청나게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게 TAT 2급에서 공부해야 될 범위라면 이만큼은 FAT 1급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들이에요. 여기에다가 내용이 더 추가되는 거죠. 그래서 이 내용을 제가 중복해서 강의하지를 않아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여러분 동영상 강의를 한 3달 동안 공부하는 내용을 공부해야 돼요. 그래서 FAT 1급에서 공부했겠지라고 하는 내용들은 중복해서 강의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TAT 2급을 처음 공부한다. 근데 FAT 1급을 공부한 적이 없다. 그럼 반드시 공부하고 오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저는 FAT 1급을 공부하셨죠? 그러면 여기에다가 TAT 2급에서 나오는 시험의 내용들을 추가로 제가 강의를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시험을 준비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강의를 진행할 테니까 여러분이 잘 참고하셔서 수업을 들으시면 되겠고요. 잠시 이 시험이 어떻게 차이가 났는지, 예전의 시험과 이후의 시험은 어떤 차이를 갖게 되는지 제가 예제를 가지고 좀 볼게요. 자, 지금 보고 계시는 화면은 예전 기출문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6월까지만 시험 보는 문제는 이렇습니다. 전체 90분이고요. 페이지가 22페이지죠. 종이로 나오는 거고요. 객관식은 이론당 하나당 2점씩, 실무는 문제당 100점이 각각 주어져요. 자, 객관식 문제, 실무 이론 평가해서요. 1번부터 해서 쭉 넘어가면 8번까지가 재무회계 문제이고요. 9번부터 부가가치세 문제이고요. 마지막 문제가 소득세 편입니다. 15문제였었다는 얘기죠. 자, 그리고 이제 실무 수행 평가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자, 1번 문제를 풀어. 그리고 얘를 입력해. 그러면 점수가 3점인 거야. 이거 하나가. 입력하세요. 3점. 어음을 양도했대요. 아, 문제를 읽고 거래를 입력해요. 그러면 3점이 점수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입력하면 각각의 문항당 3점, 3점, 뭐 3점 그러다가 뒤로 넘어가면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급하는 거래를 입력하세요. 4점 줄게요. 점수가 4점입니다. 전표를 입력하는 것 자체가 점수 100점을 가져가는 거예요. 자, 이런 식으로 문제를 풀어서 끝까지 다 풀고 나면 결산하세요. 문제 4점입니다. 결산 붕괴하세요. 결산하세요. 4점입니다. 연말정산할 때 사원 등록하세요. 8점 드려요. 중도에 어떤 직원이 그만뒀으니까 급여 주면서 정산하세요. 8점 줘요. 점수가 높죠? 연말정산하세요. 9점 드릴게요. 마지막 이렇게 다 끝나고 나서 문제가 끝나요. 그렇게 해서 실기가 70점 점수를 100점을 가져갔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어떻게 바뀌냐면 8월부터는요. 자, 실무수행평가 문제는 1번에 영수증 수치 명세서를 작성하세요. 옆에 점수가 없죠. 예, 점수가 없어요. 입력은 똑같이 해야 돼요. 입력은 똑같이 가는데 이 자체가 점수가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게 입력돼야 뒤에 문제를 풀면서 정확한 데이터를 조회해서 답을 마킹하실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는 똑같죠. 어음에 대한 문제, 아까처럼 똑같아요. 그런데 이 자체를 입력한다고 이 자체가 점수의 영향을 하나가 점표 입력이 3점, 4점 점수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야. 실무 수행은 모두 다 이전과 동일하게 수행하셔야 돼요. 다 입력합니다. 이렇게. 넣으세요. 그럼 점표 자본거래 넣으시고.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했습니다. 그럼 하셔야 돼요. 똑같이. 똑같이 가는데 발급한 거 자체가 4점이 아니라는 거예요. 쭉 가요. 그러면 얘는 도대체 뭐 하는 거지? 쭉쭉쭉 넘어가면 그럼 다 했습니까? 그럼 여기서 이제 문제가 나오는 거야.
실무수행평가합니다. 지금부터 여기까지 입력한 내용들이 토대로 내가 지금부터 질문하는 걸 풀으세요. 1번에 비타민 에어의 회사 정보 등록 중에서 올바르지 않은 걸 찾으시오. 그러면 회사 등록에 들어가서 얘가 입력되어 있는 데이터를 보면서 찾는 거예요. 틀린 걸 찾는 거. 한 문항당 2점 주네요. 전자세금 계산서를 발행했다면 승인번호가 떴겠죠? 승인번호를 입력하세요. 주관식이네요. 2점. 이런 식으로 해서 2점씩 10문항, 20점이 부가가치세 편에서 네가 실무 수행했으니까 찾아. 내가 점수 줄게. 여기까지가. 자, 결산하는 문제가 이 문제가 점수가 아니라 입력을 하셔야 돼. 틀리면 뒤에도 틀려. 입력을 했다. 그러고 나면 재무회계에서 문제를 내는 거예요. 자, 2번, 2-1번부터 2-11번까지 문제를 풀고 재무회계 다 풀면 20점 100점입니다. 20점, 20점, 지금 40점이죠. 자, 그러면 쭉 내려가서 근로소득에 대한 관리인데요. 사원 등록하세요가 점수가 아니라 사원 등록은 기본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똑같이 쭉 해요. 쭉 하고 나서 입력을 하고 나면 문제를 물어보는 거죠. 했니? 그러면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열어서 내가 물어보는 거 찾아. 점수 몇 점? 10점. 이런 식으로. 그리고 급여를 작업하세요. 쭉 넣고요. 급여 작업했니? 점수 줄게. 8점. 이렇게. 마지막 연말정산 문제. 연말정산 수행하세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에 연말정산 수행하고 나서 이거 문제 푸세요. 문제 풀고 점수는 12점을 줍니다. 그래서 근로소득에 대한 전체 소개가 30점, 그래서 실기점수 70점, 100점을 가져가도록 문제가 바뀌었어요. 그래서 평가 문제는 주관식으로 푸는 거니까 답안 체크하는 게 이 공인회계사 입장에서 훨씬 더 수월해지겠죠. 전표 입력한 거는 이게 약간 시간이 걸린단 말이에요. 근데 얘네들은 단답형으로 문제를 푸는 방식을 바꿨기 때문에 차감 소득 금액 얼마입니까? 200만 원입니다. 200만 원 적었어. 답이 300이야. 그럼 틀린 거야, 여러분은. 그럼 이게 맞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앞에 실무 수행을 잘 해야 되겠죠. 이게 틀리면 뒤에도 싸라락 틀리게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합격이 되는 과정이 어려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앞에 입력이 틀리면 뒤에 줘야 되는 데이터가 틀릴 거고요. 그러면 짤없이 점수가 날아가겠죠.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는 있겠더라고요. 자, 문제가 나오는 방식의 차이점을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럼 그렇게 이제 여러분이 감안하시고요. 그리고 매달 시험을 보게 되니까 여러분에게 좀 기회가 많아졌죠. 2달에 한 번 보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저는 온라인 강의를 제가 지금 하고 오프라인도 강의하는데 뭐 자기 개인적인 성향이니까 사람마다 다 다르니까 제 개인적인 성향은 저는 집에서 공부하는 걸 너무너무 좋아하거든요. 밖에 나갔다가 막 시간 낭비 많이 되잖아요. 근데 온라인으로 공부하는 거는 좋은 강의만 만나면 되게 그지 같은 강의 만나면은 온라인 듣다가 던져버리고 싶잖아요. 컴퓨터 막 때려주고 싶지. 왜냐면 아 이거 그지 같은 애. 결국에 학원에 가야 되는구나 라고 생각하는 경우는 온라인 강의를 되게 이상한 강의를 만났을 때 책임 없는 강의를 만났을 때 그러면은 듣다가 짜증나죠. 돈 아깝죠. 싼 만큼 아, 그 값을 하는구나 라고 생각하죠. 근데 그래도 우리 이제 여기서 진행하는 강의는 어느 정도 책임감을 가지고 강의를 진행하니까 여러분이 조금만 더 열심히 수강하시면 될 거예요. 그러나 이제 한 가지 특징은 너무너무 루즈하고 강의를 길게 할 수는 없다는 거죠. 엑기스만 강의하게 되고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것들만 잘 꼽아서 시험을 대비하시면 돼요. 모든 내용을 다 강의하고 싶지만 이게 오프라인 수업이 아니기 때문에 엑기스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 뭐 그런 게 좀 의미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러면 전 지금부터 이제 FAT 1급과 지금 비교를 해드릴 건데 왜 비교를 하냐면 TAT 2급은 나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TAT 2급을 공부한다라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게는 못해요. 자, 그러면 FAT 1급에서는 어떻게 시험을 보냐? 일단 기본적으로 이 기업의 특징은 법인 기업이긴 해요. 개인 기업은 아니에요. 그런데 아주 단순한 기업이죠. 상품을 사서 상품을 팔기만 해요. 이런 기업들을 우리가 상기업이다라고 분류해요. 그래서 이런 기업들은 제조하지 않기 때문에 제조 원가라는 게 없어서 비용은 유일하게 판관비, 판매비와 관리비. 여러분이 판관비 공부했다면 아시겠지만 코드가 800번대 코드로 구분이 되어 있죠. 그래서 500번대 코드부터 700번대 코드는 건드리지 마세요 라고 자꾸 얘기해요. 이름은 같아도 원가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FAT 1급은 여러분의 시험 과목이 2과목이었어요. 그래서 재무회계하고 부가가치세 2과목으로 시험 범위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 TAT 2급은 기본적으로 상기업이 아니라 제조업으로 바뀌어요. 업종이.
업종이 바뀌기 때문에 뭐가 해야 될 게 많아져요. 제조업은요, 주로 매입하는 게 상품일 수가 없어요. 제조업은 제품을 만들어서 판매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중간에 제조 과정이 중요하고요. 제조 과정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원자재를 매입하게 돼요. 그래서 매입하는 게 상기업은 맨날 주구장창 상품만 매입하거든요. 대전 과목이. 그런데 제조업은 원재료를 매입하게 돼요. 그게 차이점이에요. 그리고 얘는 중간에 제조를 합니다. 제조를 하게 되면 여러분 생각해봐요. 제조하기 위해 들어가는 돈들은 다 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들어가는 원가들이거죠. 그런 원가들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제조 원가라고 불러요.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어떤 직원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고 사무실에서 일하는 직원도 있거든요. 그러면 공장에서 일하는 직원들에게 지급하는 인건비들은 임금이라는 이름으로 제조 원가로 구분을 해야 돼요. 이게 다 제품 만들기 위한 원가가 됩니다. 그런데 이 직원들 중에 만약에 사무실에서 일한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급여인, 그냥 판관비예요. 이제부터 우리가 제조업으로 구분되는 TAT 2급을 시험 볼 때는 똑같은 급여가 나왔을 때는 언제나 원가로 가는 임금인지 아니면 판관비로 들어가는 급여인지를 구분해야 되는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라는 거죠. 복리후생비도 마찬가지예요. 제조로 들어가는 복리냐 아니면 판관비로 들어가는 복리냐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회계 처리를 아주 디테일하게 해야 되고요. 제조 원가를 구분해야 되기 때문에 코드를 잘 구분하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건 어디서 공부하냐? 실기편에서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 제가 이론을 얘기할 때 실기에서 나중에 얘기할 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이미 알아야 나중에 실기할 때 아, 그 얘기가 그 얘기였지? 라고 연결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이론을 얘기할 때 이거는 500번대 코드인 제조원가로 가는 겁니다 라고 중간중간에 얘기한다는 건 나중에 실기에서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판가비는 당연히 있고요. 자, 그 다음에 과목이 하나가 더 추가되는데 소득세 편이 추가됩니다. 그 재무회계, 부가세, 추가로 소득세. 근데 재무회계가 FAT 1급에서 나오는 재무회계보다 내용이 좀 어려워지겠죠. 나름 부가세 당연히 내용이 더 추가되고요. 소득세는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양이 최초로 느낌이 어렵네 라는 느낌이 조금 들 수가 있어요. 소득세를 공부하지 않으면 그러니까 TAT 2급이 어렵긴 한데 소득세라는 걸 공부한다는 게 메리트죠. 소득세는 여러분 개인에 대한 소득에 대한 세금인데 개인이 자기가 얼마만큼 벌어서 얼마의 세금을 내는지에 대한 전반적인 과정을 모르고 살기는 어려워요. 개인은 소득 활동이 있습니다. 근데 소득 활동에 있어서 내가 얼마의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를 아는 사람과 모르는 사람은 천지 차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부할 때 소득세 공부를 하는 거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의 세 가지 과목이 TAT 2급에서 나오는 시험 범위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인지를 먼저 한번 같이 비교를 좀 해볼게요. 자, 프로그램을 가지고 비교를 해보면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복리후생비라는 개정 과목을 입력하고 싶어요. 그러면 조회할 때 똑같은 복리후생비라는 글씨가 적혀 있는 개정 과목이 4개가 뜨는 거죠. 이렇게. 그럼 뭘 거느냐? 어떤 게 내가 입력해야 될 개정 과목이냐에 따라서 정답이 되고 안 되고가 달라져요. 그러면 이제 제조업이라고 설명을 드렸으니까 그럼 제조업은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뭐 회식을 시키거나 사무직 근로자들에게 회식을 시키겠죠. 그럴 때는 생산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모든 돈들은 다 제조원가로 구분돼야 되고 사무직 근로자들에게는 판관비로 분류를 시켜야 되는데 그걸 프로그램에서 코드로 구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중에 511번으로 걸려있는 계정 과목 있죠? 이게 500번대 코드라고 구분하는데 우리 프로그램에서 500번대 코드가 전부 다 제조원가 코드입니다. 그리고 사무실과 관련된 판관비 코드가 전부 다 판관비예요. 800번대. 800번대로 걸려있는 계정 과목은 모두 다 판관비로 분류되는 계정 과목의 코드예요. 자, 600번과 700번은 다른 원가고요. 우리는 다른 원가를 하지 않아요. 왜냐면 우리는 제조업이니까. 도급 원가나 아니면 건설 원가, 운송 원가, 다른 원가 코드거든요. 그래서 600과 700은 여러분이 전혀 쓰는 코드가 아니고요. 제조냐? 그럼 500번대. 사무실이냐? 그러면 800번대. 이렇게 구분해요. 이거를 언제나 구분해야 돼요. 언제나. 그래서 TAT급은 어떤 코드를 거느냐에 따라 정답이 되고 빵점 처리가 되기 때문에 이거 상당히 중요하게 유의해서 여러분이 회계 처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부터 열까지 신경 쓸 게 징글징글하게 많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TAT2급의 특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이 이제 시험 볼 때 이제 과목을 조금 비교를 해보면요.
재무상태표 개정 과목은 자산, 부채, 자본이죠. 그 당좌 자산부터 자본금까지 TAT 2급에서 어떤 것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하시게 되냐면 다 공부하는데 FAT 1급에서 이미 공부한 내용들은 전제를 깔고 얘네들이 추가되는 거야. 당좌자산 중에는 대손과 관련된 회계 처리와 대손세액에 대한 문제가 종종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실 거고요. 그리고 특히나 단기 매매 증권과 매도 가능 증권 중에서 매도 가능 증권 중심으로 문제가 출제가 많이 돼요. 기타포가 손익으로 분류되는 평가 손익에 대한 문제를 출제하는 걸 좀 선호하거든요. TAT 2급에서. FAT 1급에서는 단기 매매 증권 중심으로 문제를 내는데 TAT로 넘어가면 얘를 같이 비교하는 방식으로도 많이 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학습을 하셔야 되고요. 자, 재고자산 중에는 제조원가 개정 과목 중에서 특히나 이제 뭐 제공품이나 제품, 원재료 이런 것들에 대한 게 추가적으로 여러분이 공부를 하시게 되는 범위가 되고요. 감모 손실과 평가 손실에 대한 부분을 조금 더 심도 있게 문제로 출제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이 추가로 학습을 하시게 됩니다. 자, 투자자산에서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매도 가능 증권과 퇴직연금 제도에 있어서 어떤 회계 처리가 차이점이 있는지, 우리 그래서 퇴직연금 제도라고 하는 게 확정 기여형, 확정 급여형 제도가 있죠. 자, 그런 것들에 대한 차이점을 여러분 문제에서 출제하고 있고요. 자, 유형자산은 감가상각까지는 뭐 기본, 처분하는 것도 기본. 근데 여기다가 이제 추가적으로 교환에서 발생하는 취득거래, 뭐 재평가하는 거래, 손상에 대한 인식, 특히 정보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 특히 정보보조금에 대한 회계 처리가 아주 많이 나와요. 그렇게 어렵지는 않아요. 근데 하여튼 많이 나옵니다. 그 부분도 여러분이 공부를 추가적으로 하시고요. 무형자산은 유형자산을 공부하시면 이제 무형과 유형을 비교하시면서 공부하는 게 조금 더 편하고요. 개정 과목의 종류나 원가 개정 또는 월할상가. 특히나 얘는 이제 취득하는 시점이 아니라 사용하는 날로부터 감가상각을 해 나가니까 그런 부분들을 이제 질문에서 많이 물어봅니다. 나머지가 기타 비유동 찌끄레기고요. 부채는 유동과 비유동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유동부채는 이미 FAT 1급에서 공부를 다 한 거고 비유동에서 대체적으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사채입니다. 사채. 사채와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되는 내용들이 좀 추가돼요. 퇴직급여 충당부채나 이외 충당부채도 객관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자, 자본금은 FAT 1급에서는 자본금, 자본잉여금, 자본조정, 기타 포괄 이익잉여금 간단하게 봤고요. TAT 2급은 조금 더 디테일한 회계 처리를 많이 물어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재무상태표 개정 중에 자산, 부채, 자본에 대한 공부를 할 때 TAT 2급은 이런 내용들이 추가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손익계산서는 기본적으로 매출 계정이 제품 매출로 바뀌고요. 비용 계정도 제품 매출 원가로 바뀝니다. FAT 1급이라고 하는 계정 과목은 주된 매출 계정이 상품 매출이 될 거고요. 주된 원가 계정도 상품 매출 원가였던 거예요. 근데 얘네들이 계정 과목이 아예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재무회계 중에서 추가적으로 추가되는 내용 중에 하나가 회계 변경과 오류 수정. 이 부분이 여러분이 새로 공부하게 되는 범위가 되겠습니다. 특히 회계 변경. 객관식으로 많이 나와요. 회계 변경은. 오류 수정은 전기 오류 수정 계정을 어떻게 처리하느냐가 나오는데 TAT 2급은 그렇게 많이 나오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그리고 재무회계 개념체계는 이미 했던 것들, 질적 특성, 기본 가정 이런 내용들이 이제 여러분에게 FAT 1급에서 공부했던 것과 동일하게 출제가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가 재무회계 범위에서 추가적으로 공부하게 되는 내용들이고요. 자, 부가가치세는 FAT 1급에서 공부했던 부가가치세 내용에다가 추가로 내용이 좀 더 많아진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부가가치세에서는 TAT 2급이 학습이 전체가 다 나와요. 부가세 변은. 부가세 FAT 1급에서 공부했던 게 한 40%다라고 하면 TAT 2급은 전체가 다 출제된다라고 이해하셔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게 뭐지? 여기까지 공부해야 돼? 라고 하는 내용도 일단 공부는 해야 돼. 객관식이 나오든 뭐 실기가 나오든 하여간 실기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객관식에서 나올 수 있는 문제들이 뭔지를 모르니 공부를 다 해두기는 해두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로 나오는 출제 범위 중에 하나가 이제 소득세 편인데 소득세는 처음으로 공부하는 거니까 자세하게
자세한 학습을 여러분이 하시게 되고요. 우리가 이제 소득을 얘기할 때는 근로소득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은행에 예금 넣어놓으면 이자도 들어오고요. 주식을 투자하고 배당금 받으면 배당소득이 생기고요. 등등등 많은 소득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누구를 중점적으로 실무편에서 여러분이 실무 수행을 하게 되냐면 근로소득에 대한 부분만 특히 그들의 연말정산이라는 이 중심을 통해서 이 사람이 소득에 대한 개념을 이해하고 있는지 내가 직장 생활하게 되면 세무 파트에서 일하게 되면 근로자들의 연말정산을 매년 해야 되는데 이 정도는 공부를 해야 이 자격증을 취득했을 때 실무에서 활용 가치가 있겠지라고 해서 연말정산, 특히 소득세 편이 아주 큰 점수 배점을 많이 가지고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에는 TAT 2급이라는 시험의 특징, 그리고 AT 시험은 어떻게 시험이 바뀌었는지, 그리고 문항수가 좀 바뀌었죠? 15 문항에서 이제 10 문항으로 바뀐 거죠. 요런 몇 가지 차이점을 같이 비교 좀 해봤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구체적으로 개정 과목 하나하나 공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시간은 이렇게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